당신은 팬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답. 비발디 선배님, 베토벤 선배님, 저 정말 너무 약간 온몸에 소름 돋았었어요. 말코리 선배님도 있고요. 심지어. 예의와 유교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전통의 문제라기보다는 확실히 군대 문화가 이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배님이랑 호칭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기 아이돌일 수도 있다. 논문을 읽는다는 건 바로 덕후와 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찐 덕후들의 골 때리는 논문과 그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별개다 연구대상입니다. 오늘의 덕질 대상은 바로 BTS 동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올게요. 내 몸은 당신이 우는 것을 보고 천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아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 당신의 석진 세계적인 잘생긴 남자. 그는 단지 장난꾸러기 햄스터. 그 표정으로 매번 나를 죽여라. 심장의 총알이 덜 해롭다. K-팝 덕질하다 보면 어김없이 발견하게 되는 외국인 팬들의 주접 댓글. 여러분은 읽어보시나요? 이런 외국 팬들이 단 골 때리는 댓글을 그냥 웃고 지나치지 않고 각 잡고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유튜브 동영상의 한국어 댓글 분석. 이 논문은 놀랍게도 해외 팬들의 이런 한국어 표현이 나중에는 사투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소개 영상 보고 왔는데 풀버전은 유튜브 오뜨밀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BTS 영상에 달린 댓글 분석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문화평론가 손희정 박사님, 그리고 옆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K-팝 과몰입러 CBS 박수정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정 PD는 지난 주였죠. 지난 격주였나요, 저희? 네, 지지난주. 그 사람은 제가 아니었고요. 저는 그 K-팝 전문가 박수정 아,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MBTI 전문가로 같은 네.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분이 나오셨고, 네, 오늘은 K-팝 전문가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네. 영상 본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희정 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댓글이라고 하는 공간이 약간 한국어가 파괴되는 공간이라서 이런 식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역시 덕후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이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오랫동안 K-팝을 좋아했었는데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있구나 싶어서 드디어 나의 오랜 덕질 생활이 좀 쓰일 때가 왔구나. 오늘 쓸모가 있다. 얘기할 거리가 많겠구나. 오늘 선글라스와 함께 네. 덕질 라이프가 쓸모가 있게 된다. 네, 드디어 빛을 볼 날이 왔구나 싶었어요. 네, 얼마나 BTS가 인기가 많으면 이런 걸 분석한 논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놀라운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논문의 풀 제목부터 한번 말을 하고 갈게요. 대구대학교 이정복 교수가 쓴 방탄소년단 유튜브 동영상의 한국어 댓글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심지어 댓글이 막 60몇만 개를 분석을 하셨다고. 맞아요. 저희 네. 제작진이 한번 세어봤는데 63만 5,982개를 분석했다고요. 제작진도 대단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세신 거죠? 도대체 이 많은 댓글을 어떻게 보고. 와. 근데 K-팝 과몰입러 박수정 PD가 본 댓글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제가 단 댓글이요? 아니요, 본 댓글? 저도 뭐 셀 수 없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덕후들이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이 절대 한 번은 안 보거든요. 계속 그쵸. 반복해서. N회차 그렇습니다. 이제 감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가로 화면으로 얼굴 보고 이제 음, 퍼포먼스 프레임 바이 보고 프레임으로. 맞아요. 딱 네. 멈추면서 보고 감상을 캡처하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다시 세로 화면으로 돌려서 댓글이랑 같이 봅니다. 댓글도 같이 봐요? 네, 인기 순도 보고 최신 순도 보면서 이 주접 댓글 나랑 마음이 비슷하네. 좋아요 딱 그럼 누르고. 근데 제가 좋아요 누르려고 보면 이미 좋아요 뭐 3,000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곳이 이제 댓글 창인 거네요. 맞아요. 소통하고 친구랑 이제 수다 떠는 느낌으로 댓글창을 보고 이제 외국인 댓글들도 패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어도 배우고 또 그런 번역투도 익숙해졌습니다. 네. 그럼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저희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이 우는 것을 보고 천조각으로 부서집니다. 너무 시적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좀? 아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는 단지 장난꾸러기 햄스터. 그 표정으로 매번 나를 죽여라. 심장에 총알이 덜 회롭다. 막 너무 사실 네 이게 거리를 두고 언어를 보면 어떤 새로운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어로 원래 어떤 단어였을까를 좀 추측해보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언어였길래 저렇게 번역이 되었나. 그렇죠. 천 조각으로 부서진다고 뭔가 break my heart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into thousand pieces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내 하트도 천조각으로 부서지고 싶습니다. 희정쌤은 이런 댓글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덕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이 약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가장 위약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 댓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터라 그쵸, 그쵸. 사실은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1000번씩 돌려봐도 댓글은 안 봤었는데 화면만 보고. 네, 요번에 요 논문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말들이 댓글에 쌓이기도 하는구나. 이제 나도 좀 봐야겠다.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댓글을 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분석했거든요. 이 논문 음. 연구자는 BTS 동영상 댓글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한 건데 첫 번째 특징부터 저희가 나눠볼게요. 번역 툴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앞선 예시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장기 군 복무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가장 긴 군대 구성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군대 가시는 분한테 단 댓글이군요. 이게 아마 그 네. BTS 팬덤명이 아미잖아요. 그래서 아미를 이제 오랫동안 했던 멤버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긴 군대 구성원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가장 오랫동안 팬이었던 사람이다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장기 군 복무라면 장기 팬 활동을 했다라는 거겠죠? 저는 저거 그 군대 간 멤버한테 쓴 건 줄 알고 저도 처음에 야 그런 줄 약올리나 한국 군대 문화 모르는구나 말했는데 그러네요. 아미가 아미인 길게 것 했다. 같아요. 네. 이런 번역투의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다라는 건데 수정 PD는 혹시 기억에 남는 이런 번역투 댓글이 있나요? 저는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댓글에서 이제 영어에서 쿨이 그 칭찬이잖아요. 멋있다는 뜻인데 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래서 근데 이게 약간 뭐지? 맥락 상통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는 상투적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와닿은 적도 있고 뭐 영어로 허니, 베이비 이런 것들이 애칭이잖아요. 근데 뭐 당신은 나의 뭐 아기, 꿀 이렇게 달리면 그 어색하면서도 또 그 뉘앙스가 새롭게 전달이 돼서 좀 귀엽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하면서도 이런 번역투를 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RM이 이 말투를 따라해서 답글을 했는데 이미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글을 작성한 당신 혹시 천사입니까? 하늘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뭔가 약간 어색하면서도 한국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실제로 네. RM 같은 경우는 이 팬덤의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팬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우리만의 언어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미 이런 식의 번역투라고 하는 게 온라인 팬덤 안에서는 밈이 돼버려가지고 이 밈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나를 그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걸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예컨대 줄임말 같은 것도 왜 어저께 오뜨밀에서도 뉴스 하시기 전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자만추 주선해준다 이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서울시가 자만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만추 장을 여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서울시나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이 번역투 쓰는 거 찐 덕후지라고 이제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걸 또 느낌인데. 스타가 이렇게 답글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너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내 마음 이해해 주는구나. 다른 특징도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인데 해외 팬들의 댓글에서 보면은 청자 경호법 사용의 일관성이 전혀 유지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네. 높임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특징이. 근데 한번 저희가 예시도 준비를 또 해봤는데 아랍의 암입니다. 아랍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들이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아랍군 출신입니다. 아랍 아미 출신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반말했다가 존대했다가 음. 저는 좀 귀엽더라고요. 박력 있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려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경어법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한국어가 경어법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틀리잖아요. 나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상대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압존법이거든요. 예컨대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서 애비 어디 갔냐 이러면 근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여도 애비 나갔습니다가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워. 말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높은 사람이지만 말하는 사람보다 낮으면 사실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진짜 어려워죠. 그래서 한국인도 잘 안 되고,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 모두가 약간 요즘 억울하기도 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이 경어 체계가 다 무너지면서 모든 걸 다 그냥 높여버리는 걸로. 커피 아이스 나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 네.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까지 나오시게 되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신기하네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 NCT 팬덤 있으시면 아마 이 문장 다 아실 텐데 저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그 팬 중 하나가 그 NCT 도영이라는 멤버가 라이브를 하는데 이런 댓글을 단 거예요. 당신은 팬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밈이 됐어요. 이거는 근데 뭐지? 의도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앞은 굉장히 정중한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물어보고 했는데. 각오해라 이렇게 어. 끝나니까 이게 각오가 아마 뭐 기대해라 이런 아, 기대하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앞뒤 존대가 너무 다르니까 어렵네요. 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더라고요. 또 안 지켜도 이런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번역기가 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번역기가 좋아지다 보면 이런 재미있는 해외 팬들의 댓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하기도 했지만 진짜 이 번역기가 못 따라잡을 건 경어체인 것 같다. 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댓글들을 발견할 즐길 수 수 있을 있지 것이다. 않을까. 네. 댓글이 달릴 수 있으니 각오해라. 세 번째 특징으로 가보겠다. 아, 나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각오해라. 각오해라. 응.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어휘가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빠나 형 이런 걸 영어로 하면은 뭐 브라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스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OPPA OPPA, 오빠 이렇게 네. 써버린 거예요. UNNI IE, I 언니. 언니. 네. 막내는 MAKNAE. 맞아요. 근데 게다가 S가 붙어요. 막내스라고 막네스라고 쓰는 막네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쓰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복수로 와가지고 만들어버리는 네, 거네요. 쓰는 거예요. 오빠스, 뭐 언니스 이게 이제 각 그룹에서 막내인 애들끼리 모이면 이제 모여서 챌린지 같은 거 요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내 쓰고 언니들끼리 모이면 뭐 언니 쓰고 이렇게 뒤에 S를 붙이는 거죠. 전문가 같았어요 방금. 근데 이렇게 논문을 보면 이 논문 쓰신 분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팬덤에서 이런 언어들을 익히고 익숙해지면서 이미 이제 외국인들의 언어 생활에 이런 언니, 오빠 이런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로 스며들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가 그 나라의 문법과 만나가지고 그냥 언어가 단어가 되어 정말 버리는 단어가 거죠. 되어버린. 근데 그게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쓴다고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안에서의 영어의 쓰임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문화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영어 없이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군데군데 껴 있어요. 꼭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그 거죠.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이런 걸 돌민정음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돌민정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언니, 오빠, 막내, 애교 이런 개념들이 익숙한데 이게 사실 한국어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국어의 언니가 뭐 올더 시스터라고 이제 직역을 했을 때 반영되지 않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언니, 오빠를 이제 아이돌 멤버들이 부를 때는 좀 귀여운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언니, 오빠, 막내, 애교 이런 단어에는 외국인들의 감성에는 없는 그 한국의 서열 문화에서 약간 그 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귀엽게 행동하는 뉘앙스가 담긴 그 특수한 용어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이런 표기법 일부를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추가를 했다는 오. 거예요. 대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했던 찾지 거죠. 못한 거죠. 근데 이 사전이 그냥 사전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린 단어들이 총 26개인데 저희가 리스트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2021년에 26개가 등재됐다는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한 번에. 그래서 지금 실린 게 오빠, 아까 말씀드린 OPPA라는 낱말이 등재가 됐고 이거 외에도 뭐 누나도 등재가 됐고요. 애교도 있네요. 치맥 이런 거. 저는 되게 굉장히 저 리스트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스킨십이었어요. 아, 우리 다 이거 영어인 줄 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하지만 스킨십은 한국말이었던 거야. 파이팅도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팅. 네. 네.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이런 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거 좀 재미있는 현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 복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K 복합어랑 K 드라마 같이 올라갔는데 K 복합어는 뭐 K 시네마, K 푸드 이런 식으로 K가 들어간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제 사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있었었던 뭐 K 드라마 이런 거 있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올라간다는 건 확실히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이 올라갔다.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과 연결해서 제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던 건 또 약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고독사라든지 단지하 같은 식의 단어들이 알파벳으로 음차가 돼서 언론의 외신에 보도가 되거든요. 거기 나라엔 없는 거라서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해외라고 고독사가 없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굉장히 특수한 주거 형태이기도 하고 기생충 때문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국에도 있는 형상을 굉장히 한국의 언어를 가져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한국어가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익숙한 언어가 됐다는 말이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논문의 되게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한국의 K-팝과 팬덤 문화가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어를 전파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맞아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그쵸. 핵심 주장인데 저희가 결론으로 가서 음, 말씀드릴 거죠. 그게 이제 뭐 왜 이렇게 먹방이라든가 고독사 이런 게 이렇게 소통되는가라고 하면 확실히 BTS와 많은 아이돌 그룹이 한 맞아요. 역할이 있는 네. 것 같다. 특히나 그 선배님이라는 호칭도 그렇거든요. 음. 유난히 그 아이돌 사이에서 선배님 호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돌이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답! 비발디 선배님, 베토벤 선배님, 저 정말 너무 약간 온몸에 소름 돋았었어. 말포이 선배님도 있고요. 심지어. 네. 어떻게 말포이 선배님은 진짜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팬들이 이걸 아이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심지어 이런 일상 언어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렇죠. 후배님. 외국인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좀 아이돌들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이게 아이돌들이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검열도 많이 받고 또 언제나 뭐 거만하다, 예의 없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해서 모든 것을 존칭을 붙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피 나오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위계 문화가 굉장히 맞아요. 큰 압박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예의 바른 거다, 유교 아이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막 돌더라고요. 네. 사실은 선배 후배 위계를 되게 강조하고 때로는 한국에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덜할 텐데 특히 연예계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연예계에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위계가 센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실 폭행 사건 같은 것들도 일어나기도 했었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예의와 유교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전통의 문제라기보다는 확실히 군대 문화가 이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배님이랑 호칭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기 아이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가도 되는 어떤 문화 아닐까. 잼 스미스 선배님,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 저도 막 절로 나와요. 선배님 선배님 소리가 절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위계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네. 고민을 해야죠. 지금 한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댓글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게 결국에 팬들이 스타들과 소통하고 싶은 소통의 의지가 아닐까 싶고 이제 이 논문의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 논문의 저자가 25년간 한국어를 분석한 분이래요. 근데 결론이 네. 이 해외 팬들의 이런 신종 한국어가 8대 방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투리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콩글리시도 있고 사실은 뭐 인도식 영어, 뭐 러시아식 영어 여러 가지 영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영어의 어떤 힘이랄까 패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다양한 방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한국어도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종류의 방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랍식 네. 한국어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성을 더 많이 고려하고 포용성을 넓혀갈 것인가를 우리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코첼라에서 블랙핑크가 무대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끝 인사를 하는데 한국어로 했어요. 지수 씨가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오. 너무 당당하게 하는데 다 코첼라에서.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한국어가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소외되고 우리끼리만 쓰는 말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에 비해 영어를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한국어인데 외국식 그 스타일로 하는 게 뭐 프랑스어도 퀘벡식이 있고 뭐 벨기에식이 있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의 케이팝식 사투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언어가 유연하게 바뀌면서 더 소통의 접점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나라 어투로 바꿔서들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투가 우리나라 말하고는 살짝씩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네. 네. 그런 데서 아마 이런 걸 한국어 사투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8대 방언이 해외에서 생길 거다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볼게요. 함께해 주신 손희정 박사, 박수정 PD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